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 6차 시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제 점차,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19 대응이 세계적으로, 선제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어서,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었었는데, 이제, 물론 거리두기는 계속 되지만, 그래도 좀 완화된 형태로 조금 진행될 것 같은 그런 희망적인 얘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저는 요즘 그 유튜브를 좀 보다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서 나가는,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접하면서 역시 우리나라가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에 이제 나가보게 되면은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괜찮은 나라다 이런 것을 느끼곤 했었는데, 이번에 더욱더 절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좀 어메이징 코리아 같은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만남을 갖게 돼서 더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얼굴을 못 뵈니까 어떤 분들이 우리 과목을 수강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루속히 만나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번 수업 시간 처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죠. 우리 하영 드림이에 올라가 있는 내용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습과제 6차시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학습과제 6차시는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구성주의 교수학습법입니다. 그래서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대한 원리와 학습이론이 교수 설계해 주는 시사점을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지난 차시, 그리고 지지난 차시, 그래서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가 무엇이고 학습 원리가 주된 학습 원리가 또 무엇이며, 그리고 교수 설계에 어떻게 활용을 하며 또 교수 설계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또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오늘 하게 되는 내용들을 또 탑재를 했는데요. 6차시 구성주의 교수학습법 보면은 저희가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PPT 자료를 올렸고요. 또 참고하시도록 학급 운영 시스템 논문을 더불어서 탑재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구성주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생각이 돼서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같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용을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인지주의 여러분들 기억에 나시는 분들도 있고 한 주간 바빠서 내용을 이제 보지 못하다 보면 또 기억 가물가물거릴 수도 있는데요. 인지 말 그대로 단어에서 주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어떤 정보 처리, 우리 뇌에서 인지하고 있는 어떤 절차적인 것이라든지 기억 속에 있는 것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 더 명확하게 아니면 더 깊게 알아나가는 그런 인지해가는 그런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지. 그래서 어떤 내용을 인지하고 있느냐,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러려면은 인지주의는 이제 행동주의와 달리 어떤 그 인과적이라든지 어떤 절차적이라든지 아니면 개념, 관계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주로 다루면서 보다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했던 행동주의하고는 좀 다르죠. 행동주의는 자극과 반응이라는 틀에서 주로 외재적인,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라면은 인지주의는 본인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에서의 어떤 우리 그러면 감각 등록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오감을 통해서 신호를 받아들이고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 놔야 되는데 오감으로 받아들인 것을 그대로 기억하진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거에 의미 부여를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비슷한 것끼리 묶는다든지 다른 것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원인과 결과 형태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장기 기억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어서 인지주의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하고자 하는 동기라는 게 있죠. 동기. 어디 뭐 회사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뭐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고등학교라든지 여기에 뭐 만남을 한다 하면 이 만남의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 그 동기, 이 동기라는 것은 환경이 힘들어지거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지만 나한테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힘든 와중에 있어도 혹은 어떤 다른 분들은 또 이제 다른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전 또 저마다의 또 가야 할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 동기, 내적 동기로 해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도 인지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상벌점 관리 시스템 그 논문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면서 상벌점이라는 것이 생활지도에 쓰이는데 지극히 행동주의적인 신상필벌과 같은 내용처럼 다가오지만 사실은 그 내용에는 상을 받기 위해서 하면 행동주의가 되겠죠. 상을 받다 보면 어떤 자신이 그래도 잘하니까 상을 주겠죠. 그러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좋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뭐 노래를 잘하다. 아, 넌 노래를 잘 부르는구나. 공부를 잘해. 운동을 잘해. 여러 가지 남을 배려를 잘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주변에서의 그에 따른 긍정적인 어떠한 피드백을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는 것이고 그 분야에 내가 장점이 있는가 이거를 인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자신만의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찾게 되는데 이러한 게 되면 이제 인지주의적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벌점 관리 시스템도 결국은 친구와 나, 선생님과 나를 보면서 더 좋은 관계를 모색해가는 그런 과정이 사실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강의 시간이어서 제가 들어가다 보면 그것만도 1시간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깊게는 안 들어가지만 그 제가 드린 그 논문을 참고해 보면은 거기에 자신의 성장 그리고 선생님의 어떤 존중 그러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러면서 행복한 어떤 기억으로 놔두면서 역시 학급은 학교는 다닐 만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들다 보면 이제는 인지주의를 넘어서 구성주의 학교 생활은 해볼 만하다 그러한 자기 자신만의 경험치로 쌓이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 배울 구성주의적인 단계까지 가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자신만의 판단과 자신의 어떤 인지적인 것을 결과를 몸속에 넣고 기억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살아가는 그런 구성주의적인 사람인 것이죠, 사실은. 근데 그 구성주의가 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지주의와 행동주의와 다 연관성 있는 속에서 어떤 때는 행동주의, 어떤 때는 인지주의, 어떤 때는 구성주의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 삶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구성주의 내용은 이제 구성주의 학습 이론과 학습 원리 그리고 교수 설계의 시사점 이런 형태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주의 학습관 및 이론적 가정을 보시면은요. 구성주의는 객관적인 지식의 존재를 부정하는 상대적 인식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상대적 인식론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본다 하더라도 개인의 경험과 흥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행동주의와 인지주의는 어떤 객관적으로 검증된 학습 내용을 학습하고 성취 평가하는 것이라면
구성주의는 말 그대로 학습자 스스로가 설계하고 구성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구성주의라기보다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한라산이다. 한라산이란 단어를 들어보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은? 한라산 많이 다를 수 있겠죠. 다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950m 수치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한라산 하면 뭐가요? 뭐 철쭉 뭐 이런 게 생각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름답다, 뭐 영실 이런 게 생각날 수도 있고, 뭐 한라산 해가지고 그 소주도 있잖아요. 소주도 뭐 그런 게 생각날 수도 있고요. 한라산을 좋은 사람들하고 뭐 대학교 때 특별하게 가서 추억이 서린 곳이라면은 그때 대학교 때 한라산 등반을 했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날 수 있고요. 한라산에서 상당히 고생을 했던 사람은 그 고생했던 상황이 생각날 수 있겠죠. 한라산에서 컵라면 끓여 먹어보면 최고의 맛이죠. 그래서 한라산 하면 또 라면이 떠오른다.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사실, 이런 것이라 하더라도 학습자의 개인적 경험과 흥미에 따라서 학습 내용은 저마다 스스로 구성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같은 얘기로 수업을 다 하는 거예요. 다 했지만 이해를 잘한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지 못한 학생일 수도 있고, 그리고 특정한 뭐 역사에 관련돼서 선생님이 특별히 강조한 내용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선생님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그런데 또 다른 학생은 아니야,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어. 이것은 본인의 어떤 가치 판단에 따라서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 가져가서 머릿속에 넣는 거는 저마다 다르다. 그래서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 수업을 하되 결과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학생들이 머릿속에 구성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런데 구성된 게 사실과 다르게 구성이 된다면은 그건 오개념을 가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선생님이 평가 피드백을 하고 발문을 하고 여러 가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이 어떤 오개념을 구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성주의의 기본 가정을 보시면 개인은 인식 주체에 의해 구성된다. 즉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황 맥락적입니다. 어떤 것을 하나 뚝 떨어뜨려 생각하지 않고요. 사람들은 이것을 과정, 그 상황 내에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기획하려고 합니다. 그게 편한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 인지주의에서 좀 더 비슷한 것끼리 그런 규칙성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지속적인 연속성이라든지 이러한 인지심리에 있는 그 내용을 반영을 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기억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맥락 속에서 사람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맥락이라는 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개인에 따라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다르게 구성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은 사회적인 협상을 통해서, 행동주의는 딱 결과 답이 나와 있죠. 인지주의는 인지하는 형태에서 객관적인 어떤 과학적 절차를 통해서 되는 부분이라면, 구성주의는 어떤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토대로 협상적인 형태로 지식이 구성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양한 그 학습자 중심 수업 방법들 있죠. 그래서 정답이 있기보다는 그 내용 자체를 토의 토론을 하면서 거기 내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내용을 알아가는 그런 내용들은 전부 구성주의 교수학습법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성주의 학습 이론, 학습 방법 중에 인지적 도제 이론을 한번 봅시다. 이러한 학습자 중심 수업 방법들은 차차 후에 우리 교육 방법에서 이 다양한 교육 방법들을 우리가 다 접해 볼 것인데요. 구성주의 교재에 나와 있는 인지적 도제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적 도제 학습, 이렇게라고도 봅니다. 도제라는 것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도제, 사부님. 우리 예전에 드라마가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 제빵왕 김탁구 막 이런 거죠. 아니면은 사극을 보면 뭡니까 스승님 사부님으로부터 이렇게 검수를 전수받거나 이러한 뭐 음식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내용들 실제 장인과 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전문가와 초심자 간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실제적인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식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학교가 없었을 때는 사실 서당을 가거나 서당에 못 가면 어떻습니까? 부모님께 교육을 받은 것이죠. 부모님께. 그 부모님은 또 부모님으로 받은 것이고요. 그런데 농경사회에서는 농업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교육을 받는 여건이 많이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는 그때는 공부도 공부지만 생활을 하기 위한 직업적인 다양한 뭐 농업 기술 이런 부분들을 다 인지적으로 도제인으로 받은 것이죠. 부모님이 이제 장인이 되는 것이고 저는 문화생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현대 형태로 학교도 생기고 이제는 이제 온라인 교육까지 그리고 이제는 지식 베이스에서 선생님이 조력자가 되는 형태로 사회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아무튼 인지적 도제이론처럼 전문가, 장인과 초심자가 1대1로 실제적으로 밀착형으로 교육을 하면 상당히 효과는 높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학급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1대1 레슨 형태로 간 상황이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1대1로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는 다양한 자원, 뭐 동영상부터 또 현장에도 가야 되고 시뮬레이션 여러 가지 어떤 교육 환경 여건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 수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인지적 도제 이론이 도제식 교육을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인지적 도제 이론이라는 거는 그 도제학습, 도제학습에서의 장점을 머릿속에서 인지하며 누가요? 교수자가 하는 것이죠. 교수자가 이제 나는 장인이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아이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경험적인 형태로 도제식으로 얘기 전 수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방법들을 교수자가 인지를 하면서 그 과정들을 차근차근 착실히 학습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인지적 도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모델링, 코칭, 인지적 기반 구축 이런 게 있는데요. 모델링이라는 거는 어떤 교수자가 시범을 보인다. 뭐 이런 것들이 모델링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롤 모델 이런 게 있잖아요. 무엇인가 보여주는 딱 이제 바람직한 모범 답안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거를 뭐 수학 선생님이 막 뭐 입속에서 중얼중얼 뭐 시그마 F 이퀄 MA 막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 막 이런 여러 가지 공식 그 수업 과정을 중얼중얼 하는 이유는 그러한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좀 도제식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로움을 이제 직접 감내하면서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코칭이라는 게 코칭은 우리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죠? 코칭은 우리가 옆에서 가르쳐 주는 코치하다, 옆에서 코치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내용은 우리가 조금 이해를 잘못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코칭이라는 거는 그 코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고 지지하는 것이 코칭입니다. 코칭. 그래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직접 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것이 코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적 도제 이론에서는 사부님이 대신해 주거나 그러지 않죠. 우리 부모님, 우리 선생님이 앞에서 나가서 하고 때에 따라서는 뭐 전수식으로 막 이렇게 가르치거나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끌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코칭의 개념과는 거리가 멉니다. 모델링 시범을 보이고 그 다음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러면서 왜 안 되는지는 자꾸 원인 질문이나 발문을 통하면서 그걸 깨우쳐가면서 터득해 갈수록 하는 과정이 코칭입니다. 우리가 아이 자전거를 타잖아요. 제가 아이들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 처음에는 넘어지고 많이 하고 그러죠. 저가 물론 이렇게 시범을 보이긴 하지만 이제 잘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면은 왜 이쪽으로 넘어졌을까?
넘어지려고 하는데 핸들을 한번 이렇게 틀어보면 쓰러지려는 쪽에 틀어보면 어떤가. 그렇게 얘기하면 한번 또 해보다 보면 넘어지려는 쪽으로 핸들을 돌리니까 안 넘어지더라. 그러면서 중심 잡기가 더 쉬워지더라.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러 가지 이러한 사례들은 많습니다. 뭐 저는 뭐 잘 못 칩니다만은 무슨 뭐 당구를 치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 연습하는 것처럼 이제 공을 놓잖아요. 그렇게 해서 딱 치면은 이렇게 벽을 세 코를 타서 이제 온다. 한번 해봐라. 해봤더니 잘 안 되면 이제 그 문제라든지 왜 원인을 이제 그 배우는 사람한테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주고 또 이걸 왼쪽 방향으로 돌려보든 오른쪽 방향으로도 돌려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할 수 있게 그러다 보면은 명료화가 되는 것이죠. 아하 이렇게 아하가 되면 되는 겁니다. 모든 교육은 아하가 되는 순간에 비로소 교육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과정을 통하다 보면 이런 것이구나 여기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알게 되면 그것을 반영을 하는 것이죠. 그게 또 안 되면은 또 뭐 탐색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돌아오고요. 그리고 또 구성주의 학습 이론의 상황적 교수 학습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상황적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 안에서 교수 학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수 매체를 활용해서 실제와 유사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주고 실제와 유사한 학습 환경을 준다는 것은 여건을 마련해서 직접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아까 인지적 도제 학습처럼. 그래서 학습자 중심 수업 방법에 있어서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여건이 되었으니 직접 해봐라. 그러면서 본인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개념을 잡아가는. 그러다 보면 수업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 중심 수업 방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10%를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한다면은 구성주의식 형태로 학생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수업 내용 이런 거는 구성주의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해, 개념적인 내용은 인지주의 형태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은 행동주의적으로 하면서 세 가지를 적절히 활용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최고의 교육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교육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교수자의 몫이고요. 그렇게 최적화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학습자에게 실제와 유사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주고 현실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을 제공해주면서 문제 해결력을 증진하는 방법이 구성주의의 상황적 교수학습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지적 유연성 이론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 지식의 범주를 넘나들며 다양한 상황에서 적응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지적 유연성 이론, 이건 인지주의면서도 이게 또 그런 지난번처럼 행동인지 구성주의가 칼로 무자르듯이 딱딱 끊겨 있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중첩되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유연성, 인지는 인지주의인데 유연성이기 때문에 이걸 다양한 상황 내에서 적용을 하면서 이제 더 잘 알아가게 된다는 건 구성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수학 시간 미분적분을 꼭 미분적분식 형태로 꼭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물의 성장 곡선에 맞춰서 미분적분을 할 수도 있고요. 체육 운동의 어떠한 그 100m 달리기 속도 이런 거를 통하면서 알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 또 다 미분적분이 다 들어가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인지적 유연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학습자에 맞춰서 더 다양한 예를 들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앞서서 나온 여러 가지 구성주의 방법적인 내용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구성주의는 그 전제를 학습자 중심의 교수 학습 환경에 둔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자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해 줄 것이냐. 그래서 많은 수업 시간에서는 어떤 과제를 주는 부분들이 과제가 여러분들 불편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교과에 대해서 정말로 이 내용들을 알아야 될 내용들, 알아야 될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다 보면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들 큰 줄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학습자 중심적인 환경에서 그런 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과제 부분은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심사숙고하면서 과제를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전수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입식 교육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주입을 많이 했을 때 주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성이 안 되겠죠, 지식이. 그래서 그런데 주입을 했는데 주입이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대방이 지식을 갈구하거나 이런 운전면허 시험 이분이 쪽집게 강사입니다. 저분 1시간 수업만 들으면 무장 필기 합격이야. 그러면은 잘 듣겠죠. 50분 동안 엄청나게 그냥 주입식으로만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 평상시에 우리 학급분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하겠습니다.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주입식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하고 상황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풍요로운 생활 세상이고 예전에 우리 부모님 씨나 저희는 있을 때처럼 공부를 통해서 그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는 풍요로운 상황 내에서는 뭐 굳이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것처럼 우리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입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부족해야 주입이 될 텐데 그때 갈망하는 게 있는데 이상적인 상황과 현실하고의 어떤 갭이 있으면 주입이 잘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 경우에는 재미와 의미 그리고 어떤 장점을 살려서 학습자 중심적인 수업을 하는 것이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구성은 인지활동의 결과인데 질문, 혼돈, 불일치, 부조화 등에서 촉진됩니다. 자꾸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막 틀리다 보면 막 짜증나고 이게 뭐지 막 그렇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협의를 통하면서 지식이 구성되는 그러한 형태가 구성주의입니다. 그래서 구성주의에서는 그런 형태의 수업을 많이 하죠. 문제중심 학습, 문제를 실존에 존재하는 문제를 보면서 학습자가 이제 직접 탐구하면서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교수 설계 시사점을 살펴보면요. 먼저 수업 목표. 행동주의 수업 목표는 관찰 가능한 도착점 행동으로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수업 목표를 그렇게 진술하라고 하죠. 인지주의에서는 인지적인 차원에서 지금보다 학생 스스로 한 단계 높이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업 목표를 진술하라고 한다면은 구성주의에서는 이제 그보다도 더 학습자 중심적인 학생들이 과제를 뭐 스스로 제시하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수업 목표를 제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습 내용도 보면은 교사들이 딱딱딱 정리해주는 그런 것보다 다양한 학습 자료를 학생들이 찾아가면서 있는 그대로 정리를 해 나가는, 즉 정리되지 않은 복잡한 상태 그대로를 학습 내용으로 하면서 현지 시기 경험 수준과 관심에 따라 문제를 선택하고 설정 해결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자기주도적 학습력, 문제 해결력을 넣는 이러한 형태로 학습 내용을 조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주의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잘 하면서 아이들이 수업할 지금 현재 오늘 다루면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벗어나 있었을 경우에서는 적절한 발문을 통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그 내용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성주의 형태의 수업 방법은 바람직한 것이다 하면서 이제 너무 이제 무조건 맹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상당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구성주의 형태의 수업 방법을 그냥 복잡한 상태에 있는 그대로 정제되지 않은 그대로 사실만 제공했을 경우에서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이러한 내용
자세가 부족한 경우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수셈을 못하거나 기본적인 글쓰기 이러한 형태도 안 되는 경우 그런 사태가 요즘 더 많이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뭐 난독증을 비롯한 기본학습 능력이 소양이 부족한 학생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구성주의의 가장 큰 폐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행동주의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습득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인지적인 방법, 그리고 일정 부분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를 하고 그러한 경험도 있고 그런 계획이 되는 단계에 올랐을 때 구성주의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하고자 한다면 교수자가 만에 하나 이런 상황까지 발생될 수 있다는 가정을 다 유념하셔서 곁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학습 동기 유발을 보면은요. 앞서서와 다르게 구성주의에서는 협동학습을 통해서 개인이 맡아야 할 인지적 부담 정도를 덜어주기 때문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동기 유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함께 중요한 건 함께 협동학습이나 프로젝트 학습처럼 거기 내에서 팀별 혹은 개인별 일을 해야 할 그런 내용들을 서로가 인지하면서 도와주고 끌어주고 이러한 형태로 해서 많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액션러닝 수업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거꾸로 수업에서도 미리 듣지만 또 같이 협업해서 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성주의에서는 혼자 같이 가면 멀리 간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 생활을 혼자 한다고 해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동기들도 있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힘든 과정들도 같이 겪어서 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구성주의 학습법에 대해서는 같이 토론하고 고민하고 서로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교육 방법을 적용을 할 필요 있습니다. 수업 계열은 개인이 경험으로부터 구성되며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다 각자의 개인 경험이 차이 나죠. 이미 다 차이가 나 있는 경험 어떤 기반 하에 오늘의 수업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러한 개별적인 주관적인 차이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이해를 한 후에 그 개인차가 존재하면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고 수업이 마무리되었을 때는 원래의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계열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해왔던 행동인지 구성주의에 따른 내용을 조금 이렇게 저는 이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별도의 형태로 정리를 해 본 건데요. 우리가 이제 교육은 교수학습 방법 과정만 있는 게 아니고요. 생활지도라든지 비교과 영역이라는 게 다 있죠. 예, 그래서 행동인지 구성주의를 한번 이렇게 같이 연결 지어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가 교사 시절, 저가 개인적으로 교사를 10년을 했었는데요. 아주 좋은 시절이었죠. 보람된 시절이고, 더 뜻한 바가 있어서, 나 공부도 더 하고, 지금은, 도의회에서 전문위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서 학생과 생활지도를 맡았었는데요. 학생과에 근무하는 학생들하고 친하기 어려운 그런 역할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줄이고 서로 잘 지내자 차원에서 상벌점 관리 시스템도 어떤 인지주의적인 차원에서 그 이상 구성주의적인 차원에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저가 그 내용을 하면서 같이 고민을 했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어느 한 선생님께서 자신 애들을 전혀 체벌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을 많이 한 것이죠. 특히 전 그 선생님께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분이 생각해낸 방법은 있는 것처럼 모든 내용을 기록하자는 것, 기록. 장부 작성.
그분은 체벌 대신 장부를 선택을 한 겁니다. 장부를.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장부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반에서 예를 들어 청소 시간이 있죠. 청소. 자, 청소합시다 하면은 청소를 처음부터 참여한 학생이 있지만 5분 늦게 참여하거나 10분 늦게 참여하거나 끝나기 전 2, 3분 전에 참여해서 선생님 저도 청소했어요 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이죠. 지각을 하지 말자 했는데도 지각도 이제 뭐 10분 늦은 학생도 있고 1교시 늦은 학생도 있고 막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이렇게 휴지통에 잘 넣자 보면은 뭐 어느 특정인데 막 떨어져 있는데 딱 네 군데 네 학생이 이렇게 분단해 있으면 딱 중간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너 거냐 내 거냐 학생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체벌은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매번마다 다 적는 겁니다. 교무 수첩에다가 이제 청소 시작했는데 5분 늦으면 홍길동 5분 늦음, 김길동 10분 늦음, 송길동 끝나기 5분 전에 도착. 뭐 이렇게 해서 다 기록을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청소 시간에 청소를 처음부터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미참가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도 학생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거에 따라서 뭐 벌금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한테 오히려 본인이 어떤 날은 혼자 하도록 한다든지 어쨌든 본인이 잘못은 본인이 해결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맨날 기록한 것이죠. 청소 시간이 총 20분이 걸린다. 그런데 오늘 10분 늦었다. 다음에도 10분 늦었다. 하면 20분 늦은 거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청소 한번 미참가로 이 학생을 딱 표기를 한다는 겁니다. 5분씩 늦은 학생은 4번 5분씩 늦으면 4번 늦으면 한 번 청소 미참가가 되는 것이죠. 지각도 그렇고 이렇게 그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청소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학생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독하구나 선생님이 다니면서 이런 거 뭐 쓰레기 다 적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거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교무수첩이 새까맣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전부 다 그에 맞춰서 본인이 잘못은 본인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거는 뭐 학급 운영에서 서로가 합의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한 달 후, 2달 후 되면은 처음에 시꺼멓던 페이지 수 10장이 했던 게 2장으로 줄어듭니다. 또 다음 한 달 후 되면 한 페이지도 안 되고 반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왜냐? 학생들이 이제 몸에 습관이 형성이 된 겁니다. 바람직한 습관으로. 이것이 바로 생활지도이고 행동주의에 나와 있는 어떤 어떤 안 좋은 습관을 이제 버릴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인내와 열정을 가지고 한 것이잖아요. 행동주의 인내와 열정이라고 했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비로소 서로 배려하는 학생들이 된 겁니다. 학급이 좋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젠 자율성이 증진이 되고 예. 그리고 학급을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예. 그리고 내가 잘못이 많은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상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청소구역을 다 한 후에 오늘 조퇴한 어느 청소구역에 어떤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 걸 또 대신 해준다든지 이러면서 해주다 보면 좋은 거예요. 지각을 많이 하는 학생이 어떻게 학급의 분위기 안 좋게 폐를 끼쳤으니까 내일은 30명 학생들에게 계란 한 판을 삶아와서 다 같이 나눠 먹는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선생님이 계속 챙겨서 결국은 일일이 장부 작성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선생님과 친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구성주의로 넘어오는 거예요. 아, 학급은 정말 나의 추억이 담겨있는 정말 행복했던 좋은 시절이었다. 학교도 좋다. 그러면서 나도 좋다. 그런 형태의 지식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인지 구성주의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 자아존중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내 인생 주인 되기. 제가 이 선생님을 뭐 알지는 못하지만 인터넷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구성주의와 관련 지어봤습니다. 제가 어떤 HR이라는 그 학급 활동 시간이 있죠. 학급 활동 시간에 선생님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운영을 해보겠다. 그러면서 1년 후에 아이들이 자아 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어떤 당찬 어떤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내 인생 주인은 나다. 이런 거를 찾아보면서
자아 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겁니다. 3월은 학급 구분 정하기. 급풀 정하기 있죠. 마음의 빛을 가르라 이렇게 정한 모양이네요. 4월에는 자기 애정도 진단하기. 자기 애정도를 진단해 보니까 이제 뭐 선생님 보기에는 뭐 애정이 높은 학생도 있고 영 별로 무기력하고 말도 않고 막 그런 학생도 많았었겠죠. 그런데 4월에는 희망 편지도 써보고 3학기 때 반성도 해보고 뭐 목표도 설계를 해보고 이렇게 한 겁니다. 또 5월에는 어릴 적 나에게 편지 써보고 이렇게 그리고 나의 장점 찾아주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뭐 무조건 못한 게만 있는 게 아니고 장점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괜찮은 놈이다. 또 친구 봐보니까 친구도 괜찮은 놈이네. 이렇게 하면서 보다 보면 그래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들이 이제 많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나의 장점 자랑하기 위해 이렇게 뭐 친구, 부모님의 칭찬 한마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행동주의의 어떤 강화 요소죠. 이렇게 보니까 여기 앞서서 나의 장점 자랑하기 이 학생 막 쑥스러워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성장을 많이 했을 거라 저는 확신이 됩니다. 위인과 함께 사진 찍기 그래서 동일시 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달라진 친구도 보고 나도 보고 그러면서 최종적인 어떤 나의 또 학기 초에 비한 자가 애정도를 진단해 봤더니 상당히 나아졌고 긍정적인 자아를 찾았다. 여기 보면 학기 초에 비해서 학급 분위기가 역동적으로 변화했다. 선생님들이 공개 수업 대상 학급으로 추천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 수업을 하려는데 선생님 모든 교과 담당 선생님들이 우리 반 학생들만 대상으로 연구 수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반 학생들이 얼마나 협동학습이 잘 되고 친구들하고 친하다는 그런 방증인 것이죠. 무기력했던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잘 발표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변하게 되었고 친구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생활 태도가 형성이 되어서 포용력이 향상되어 작은 다툼이 없어지는 즐거운 학급 신나는 학교가 되었다. 자신에 대한 애정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잘못이나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가 생겼다. 대다수 학생들이 목표를 세워 실천하려는 의지가 커지고 학업 성취가 향상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걸 통하면서 내 인생 주인 되기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설계할 수 있었고 이러한 걸 통해서 앞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런 프로그램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도 보면 다 구성주의 학습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꼭 교과 시간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제가 하영드림에 여기에 보시면 오늘 거에 보면 추가로 학급 운영 시스템 논문을 제가 올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개발해서 그 논문 이제 국내 저명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아까 방금 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구성주의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만간에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약을 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오늘까지 내용들 학습과제로 잘 정리하셔서 더 보람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